자, 3월 28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1239명의 신규 확진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000명 정도 줄었다고 호들갑 난리를 치는데, 항상 얘기했다시피, 큰 의미가 없다. 예, 이거는 그냥, 이제 말하기도 싫다. 예, 이제 숫자에 불과하다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탕이 잡혀간 이유가 있대네. 뭘까요? 단죄. 이해하셨을래나? 이거 저도 보고 좀 생각을 하다가 좀 웃게 됐는데, 예. 단죄. 예, 단죄로 잡혀갔답니다. 예. 아, 이거 설명하면 또 힘들어. 예,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처음 뉴스, 미국인들 오징어 게임 달고나 본 뒤 K과자 찾는다. 수출 40% 급증. 국산 과자류의 해외 수출이 지난해 4억 6,6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른 가운데 대미국 수출 증가세가 특히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해 집안에 오래 머무른 상황에서 과자 소비가 늘었고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영상 속에서 소개된 한국 과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제가 배경사진으로 미국 어린이들이 달고나 뽑는 걸 해놨는데, 자, 이걸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 또 한류가 지금 오징어 게임만 하기 난리가 나는구나. 근데 옛날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싸이의 강남 스타일 떴을 때 진짜 난리 났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이 좀 알려졌지만 그닥 그렇게 이제 알려진 거가 그냥 알려졌지만 알려졌죠. 근데 이제 파워 자체가 그렇게 완전 장난이 아닌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때도 유명했었죠. 근데 그때 그걸 지나다가 싸이 때 진짜 완전 난리가 났어요. 싸이 때 진짜 난리 났었습니다. 싸이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지나가다가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여기 현지 애들이 아유 코리아 예스 그러면 앞에서 강남스타일 춤추고 도망가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웬만한 외국의 나이트클럽인데 밤에 지나가면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스케이트장 가면은 그때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예, 장난이 아니었죠. 근데 오징어 게임이 제가 볼 땐 강남스타일의 인기를 노래에서 이제 영화 컨텐츠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겁니다. 예, 정말로. 예, 정말 이게 국뽕기사라고 해도 참 기분 좋은 국뽕기사 같습니다. 예, 하여튼 한류 문화 수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요렇게 조금 쌓아가는 게 나중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 위상이 쓰는 거예요. 괜히 또 으쓱으쓱 대고 요즘 좀 일본 애들 약간 깔아뭉개고 보잖아요. 일본 좀 맛이 같다고 해서 예. 그런 거예요. 예. 어디 가나 그게 바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국민의 국격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대로 된 국뽕 기사만 하나 읽었네. 예. 완전. 예. 자, 다음 뉴스 한국 뉴스. 한국 뉴스라고 보기엔 좀 약간 미국 뉴스 같은데 전쟁 뉴스인가? 예. 미국인 74%는 미 참전 불가피 예측 우려 확산.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인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7일 MBC 방송에 따르면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 결과 82%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국 핵무기를 사용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또한 74%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해야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7%는 미국이 이미 러시아와 전쟁 중이거나 조만간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83%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동안 휘발유 가격 등 물가를 급등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우려 확산 중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신뢰도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만 더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대로 대처할 것을 믿느냐는 질문에 28%만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고 44%는 신뢰감이 없다고 답했고 27%는 조금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완전히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예.
그렇네요.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이 좀 참전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러시아가 중국에다가 지금 많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러시아 무기가 형편이 없어요, 지금 이번에 하는 거 보면은. 다 거의도 다 삥땅 쳐먹었나 봐. 이래저래 뭐 무기가 삥땅 쳐먹고 해서 뭐 다 돈 빼들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미국을 향해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은 대놓고 못 싸울 뿐이지 약간씩 도와주고 있다. 왜냐면 중국은 러시아가 지금 이겨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헛소리 삑삑 대잖아. 막 바이든 때문에 전쟁 났다고. 니들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볼 땐 러시아가, 중국이 좀 이렇게 뭔가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나서야 돼. 전면적으로. 나서서 좀 러시아를 좀 토닥이면서 이걸 나이스하게 마무리 지면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좀 머리 써가지고 이걸 푸틴을 이제 지금 푸틴이 그만둘 수 있는 명분이 없어. 명분을 살려야 돼. 명분을 살려서 약간 전쟁을 그만해서 명분을 중국이 주고 하면은 중국이 참 앞으로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그 전 세계에서 약간 좀 사람 좀 틀리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참 많이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뒤로는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러시아에 뭐 생필품 다 대주고 있고 다 대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제가 보면 좀 아쉬워요. 이럴 때 중국이 나서서 제재를 좀 하면, 제재라기보다 러시아 토닥이고 미국도 네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좀 중간에 중재를 좀 해주면서 좀 이게 좀 나이스하게, 물론 푸틴 명분도 살려주면서 하면은 이게 나이스하게 끝나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빵 뜰 텐데 좀 안타까워요. 예, 저가 보고 있으면 이번 사건을 참 이게 중국이 잘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중국을 봤을 때, 참 이게 안타깝다. 예, 좀 안타깝다. 이건 국적을 떠나서 좀 안타깝다. 중국이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이건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엔 그렇다고. 예, 그래서 바이든이 지지율이 엿됐다고. 예. 자, 유젠 뉴스입니다. 정부는 바이오 연료 계획 추진을 하여 연료 비용을 리터당 5에서 10센트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휘발유 소매업체들이 바이오 연료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을 리터당 5센트에서 10센트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셔널은 이 계획이 최근 정부가 휘발유세를 리터당 25센트 인하하도록 강요한 연료 가격이 높은 변동성이 시기에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오연료는 의무화라고 하는 이 계획은 결국 휘발유 소매업체가 바이오연료를 기존 연료에 혼합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바이오연료는 재배, 수확, 재성장하는 물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면 자동차의 전체 CO2 배출량이 감소할 것입니다. 근데 참 얘들 눈치도 없어. 왜 지금 이러냐고. 진짜 참 보면 이게 눈치가 없는 거야. 지금 이거는 아는 건 좋은데 이걸 나중에 얘기했었어야지. 진짜 참 이게 정말 의도도 좋아. 다 좋은데 좀 안정이 되고 기름값 좀 떨어지고 뭐가 좀 안정이 된 상태에서 경제도 좀 좋아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잡고 하고 나서 올려야지 말을 안 듣지. 이거 제가 볼 땐 이건 분명히 말 대박 들을 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땐. 예,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정치야 이게? 아유 정말 눈치코치 없는 애들이 정말 들어가고 나갈 때 몰라 진짜. 아유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예, 정말 안타까워요. 예. 아무튼 예, 안타깝다. 예. 자, 다음 뉴스. 코비드-19 업데이트. 4명 추가 사망. 1,239명의 새로운 커뮤니티 사례. 848명 병원에 입원. 뉴질랜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4명 추가 발생하였으며 어제 확진자는 1,23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4,000명이 준 것도 있지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냥 뉴스기 때문에 코비드에 대한 거 하나 다뤄보지 않나 싶어서 그냥 숫자를 얘기한 거지 큰 의미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더 어려운 경제. 한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어두워질까요? 뉴질랜드가 올해 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데 모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나쁩니까? 뉴스의 흐름이 긴급성과 일부 평론가의 과장된 표현으로 인해 우리는 위기에서 다음 위기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유행의 소나기에서 곧바로 전면적인 경제 붕괴로 부상하고 있습니까? 스포일러 경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지역 및 국제 경제학자들이 만든 예측과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간단히 반성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코로나19 위기 관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국뽕 같아요. 국뽕 기사.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국제통화기 아닌가? 네, 국제통화기 IMF 국제통화기금이 지난주에 발표한 뉴질랜드 최신 보고서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보고서에는 큰 폭로가 없었습니다. IMF는 인플레이션 역풍과 성장 둔화를 경고했습니다. 이건 뭐 전세적으로 다 같은 거고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주택 거품 붕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거는 IMF 경고한 거고요. 그러나 보니까 이제 또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나 냉정한 국제기구의 국가 대유행 대응을 분명히 촉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유엔은 건강, 재정, 경제적 결과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잘 견뎠습니다. 그것은 국가 신용평가 기관인 S&P 글로벌이 뉴질랜드의 AA 플러스 AA-1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최신 보고서에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적이거나 억측 판단으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S&P는 전망은 안정적이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가 지금 집값 상승률이 거의 전 세계에 지금은 3위 정도 돼요. 예, GDP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봤을 때. 근데 이게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S&P 말을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IMF 말보다는 그러니까 좋은 걸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지금 이 뉴스에서 보면은 ANZ는 올해 GDP 성장률 2.4, 2.1% 하향 조정을 했고, 근데 또 얘네들 이걸 갖다 약간 좀 ANZ를 좀 까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피치 솔루션에서 이제 국제연구기 피치 솔루션에서 이제 2022년 경제 성장률을 3.8, 3.4로 하향 조정했다. 이제 얘기하고 또 키뱅크는 3%를 낮췄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좀 되게 이자율 상승 때문에 집값이 하락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는 약간 그거보다 이제 다른 S&P에서 이제 얘기한 게 그래도 안정적이라는 결론을 지금 믿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좀 너무 부정적인가?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 예.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고 이런 뉴스가 나왔다. 이제 그렇게 워스트하진 않다. 이 뉴스에서는. 근데 뭐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 주택 거품 붕괴만 좀 경고했고 그 다음은 다 안정적인 결론을 졌다라고 하네요. 예, 근데 저는 주택 거품 붕괴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예, 그거 완전 진짜 심각한 건데 여기는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튼 이런 기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주택 개발 가정은 땅이 있고 물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보겠습니다. 오클랜드 남부 개발 지역이 1,000채 이상의 주택을 지어야 했지만 땅은 헐벗었습니다. 가정이 파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를 갖는 것을 연기했다고 벤 레이는 말합니다. 알란 아로아와 그의 아내는 포기하고 호주로 이사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지금쯤이면 사우스 오클랜드 새 집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2살배기 아들이 카페에서 첫 발을 내디뎠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집이 있어야 할 빈 땅만 있을 뿐입니다. 오클랜드 CBD에서 남쪽으로 35km 떨어진 카라카 주택개발에 물을 연결하는 시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세의 아로라는 아직 보증금을 내지 않았지만 첫 주택 구매자 2년 동안 물 공급을 미루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게 좀 마지막, 이게 좀 약간 팩트예요, 이게. 그의 건축업자는 그가 주택 및 토지 패키지를 구입하기로 등록한 이후 건축
건설 및 자재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집을 짓기 위해 최대 30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곁에 아로라나 강제로 떠나 이곳을 다른 구매해야 된다면 또 다른 상승하는 토지 비용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60만 불짜리 집을 사가지고 30만 원도 뭔 소린지 모르겠네, 이게. 정말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데, 원래 이게 지금 가능한가? 원래 이게 픽스된 가격으로 가는 건데. 좀 그렇네요, 예. 근데 이 2년 동안 되면 원래 이게 취소 안 하겠지. 선셋 클로즈라고 이 나라에서 계약을 했을 때 2년 동안 이 개발이 안 되거나 진행이 없으면 2년 안에 그 계약자가 성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선셋 클로즈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30만 불 돈 미친놈이지.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지. 30만 불이 집값 오른 걸 다 달라는 거네. 이건 정말 애매하다. 그러니까 그냥 지연시켜서 그냥 나가게끔 하려는 건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애매하네요.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딜레이 시키면서 돈을 더 받으려는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예. 아무튼 별로 라이트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좀 애매합니다. 예. 하여튼 좀 애매합니다.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계약을 했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네. 제가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계약이 된 건인데 딜레이 됐다고. 요즘은 계약할 때 가격을 픽스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요즘은. 네. 누구도 어떤 개발업자도 가격을 픽스해주지 않으면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픽스를 했고 성금을 낸 건데 이게 가격이 변화가 가능한가? 좀 이해가 안 가네. 아무튼 예. 그렇다고 또 할 생각. 제가 나중에 이건 좀 개인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 크라이처치 기업들 국경 재개장의 흥분. 크라이처치 신규 사업체들 몇 달 동안 조용히 매장을 차린 후 최근 정부의 코비드19 제한 조치 변경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캔터버리 고용주 상공회의소 CEO인 렌 왓스는 최근 몇 달 동안 캔터버리에 더 많은 기업이 생겨났고 교통량 제한된 취약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기업들이 역경에 직면해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진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이벤트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경우 종종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재는 정말 혁신적인 비즈니스 리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기회로 보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이것도 약간 국뽕 같은데, 아무튼, 네. 그녀는 해외 방문객이 귀국에 대한 정부의 보증이 새로운 소규모 사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거기에 나가서 그런 종류의 결정을 내리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약간 낙광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긍정적입니다. 왓슨은 최근 어려움을 극복한 새로운 사업주에게 박수를 보냈지만 제한을 완화하고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이 역에 절실히 필요한 부역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기대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이제 4월 13일 날 무격리로 호주에서 들어오고 이제 5월 1일부터 다른 국가 사람들이 이제 비자 면제 국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그래요. 호주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호주에 사람 들어올 수는 있지만 호주는 이제 격리도 없고 검사도 없으니까. 근데 다른 국가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요, 이게 PCR 테스트가 이게 죽여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친지 방문은 있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오는 거는. 근데 단체 투어는 못 옵니다. 예. 왜냐면 단체 투어 예약했다가 PCR에서 양성 나버리면 못 가는 거야. 그럼 누가 가겠냐고. 그리고 또 문제는 왔어. 한국 들어갈 때 또 해야 돼요. 그러면 20명, 30명 되는 사람들 줄 세워가지고, 근데 그것도 PCR 테스트 검사도 여기 지금 한 20만원 넘어가요. 한 22만원, 3만원이에요. 한국은 18만원인데. 이거 누가 내냐고. 그러고 걸렸어? 못 타도 비행기. 지금 이게 격리만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PCR 테스트 문제입니다. 신속 항원으로 좀 대체를. 왜냐면 PCR은 한번 코로나 걸리고 나면은
제로로 뜨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럼 못합니다. 근데 신속 강화는 다 나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애매해요. 모든 것들 자체가. 예. 그러니까 아직 이게 여행이 활성화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뭐 4월부터 사람들이 많이 기대는 하지만, 제가 볼 땐 뭐 큰 좋은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뭐 친지 방문은 하겠지. 근데 단체 투어가 안 오면 이제 여행 붐을 이기는 좀 쉽지 않아요. 예. 아무튼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저 유학이고 뭐고 이제 연락 오신 분들한테 제기해요. 10월 이후로 생각하자고. 예. 지금 애매합니다. 모든 게 다 이게. 예, 모든 것들이. 예, 아직까지는. 예. 아무튼 제가 이 뉴스 이제 좀 많이 골라봤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예, 앞으로 또 새로운 뉴스 나오면 발빠르게 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